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 한국 수출이 세계 5강 문턱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세계 최강 대국들조차 흔들리던 올해, 왜 한국만은 태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기록적인 수출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을까? 미중 충돌, 글로벌 침체, 공급망 붕괴까지. 그 모든 난관 속에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남았을까? 지금부터 한국 수출이 어떻게 세계 5강을 향해 질주하게 됐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계속 보시면 K무역의 진짜 힘이 보일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보호무역과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중심으로 굴러갔지만 기업들은 환율 변동, 물류 비용, 통상 규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버텨야 했다. 기존 시장은 둔화되고 신흥 수요는 불안정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한국 무역은 세계적 태풍의 기류 속에서 조용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이 일상은 곧 변화의 부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대중국 수출은 둔화되며 위험 신호가 커졌다. 그러나 이 경랑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나타났다. 아세안, EU, 중남미, CIS 등 새로운 시장들이 한국 제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 환경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변화와 재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는 순간 한국 무역은 더 이상 기존의 길에 머무를 수 없다는 부름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변화의 흐름을 느끼면서도 쉽게 발을 내딛지 못했다. 신시장 개척에는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이 따랐고 기존 시장의 회복도 확실하지 않았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과 자본의 한계로 인해 더 큰 부담을 느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통상 환경은 두려움을 키웠다. 괜히 움직였다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닐지, 지금이 과연 옳은 시점인지 모두가 망설였다. 이내 변화의 부름은 잠시 주저됨 속에 가라앉는 듯 보였다. 이때 코트라가 실질적 멘토 역할을 하며 한국 수출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다. 관세 대응 119를 통해 9,000건에 달하는 긴급 상담이 제공됐고 국내외 설명회에는 9,000명 이상이 몰려 기업들의 불안을 덜어주었다.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은 연 1,000만 명이 찾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신시장 정보를 손쉽게 제공했다. 수출 다변화 전략, K소비재 확대, 경제 안보 강화 등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며 기업들은 마침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을 얻기 시작했다. 한국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수출 다변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와 무역 사절단이 재편되었고 K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한류 박람회는 세계 곳곳에서 큰 반응을 얻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한정된 시장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 결정은 한국 무역이 기존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로 향하는 첫 문을 통과한 순간이었다. 한국 수출의 항로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은 예상보다 강한 경쟁과 다양한 장벽을 마주했다. 통관 규제, 현지 인증, 물류 지연, 환율 변동 등 수많은 난관이 연달아 찾아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정부와 코트라의 지원,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 한류 확산에 따른 소비재 인기 모두가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그 사이 방산 배터리 바이오 조선 등 주력 산업은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새로운 적들과의 경쟁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다.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 다시 한번 근본적 질문을 마주했다. 우리는 왜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조업의 내공과 기술 경쟁력이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바이오 등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하게 빛났다. 우리가 가진 힘은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중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세계 수요는 얼어붙었다. 공급망은 흔들렸고 주요 기업들은 비용 상승과 수주 지연으로 한계에 몰렸다. 이 시기 한국 무역은 지난 어떤 시련보다 더 깊은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6위 수출국의 지위조차 흔들리는 듯 보였다. 성장은 멈추는 듯 했고 모두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도 한국은 다시 일어설 힘을 서서히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아세안 이웃중 남미 CIS 등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며 대미 대중 수출 부진을 상쇄했다. K소비재는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한국은 11월까지 6,402억 달러라는 역대급 수출 실적을 눈앞에 두게 된다. 이제 위기는 기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 큰 목표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바로 세계 수출 5강이다. 이미 6위에 올라선 한국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 재방산 등 새롭게 떠오른 분야를 주력 산업군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위 전략을 마련한다. 제조 인공지능 기반의 생산 혁신도 본격화되며 새로운 단계의 성장 엔진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한국은 마지막 관문을 향한 길 위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동시에 보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만이 선명한 성장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각국 언론은 한국의 회복력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위기를 정면 돌파한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중심 무대로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국의 무역 영웅들은 마침내 세계적 무대에서 그 힘을 증명해냈다. 7천억 달러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자 한국은 이 성과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 수출 5강 나아가 1조 달러 시대를 향한 국가적 비전이 더욱 확고해진다. 기업들은 세계화 전략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며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 된다. 한국은 앞으로도 위기를 넘어 더 강하게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